이 사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라면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만나게 될 남자들은 성격과 경제력이 좋을까요? 남자라면 어떤 직장을 갖게 될까요? 자식들과 관계는 좋을까요? 대학은 국립대 또는 사립대 어디에 인연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편관과 정관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은 위와 같이 10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성은 가족, 인간관계, 재물, 건강, 명예, 공부 등 인간사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사주에서 중심이 되는 주체, 즉 나는 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십성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럼 오늘은 십성 중 편관과 정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편관은 치우칠 편, 벼슬관으로 치우친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불규칙적이고 뜻밖의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관의 조건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오행의 생각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둔 영상 제5강 오행의 상생상극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주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경금으로 오행은 금입니다. 금을 극하는 것은 화니까 화를 찾으면 연간의 병화, 월지의 사화, 시지의 사화가 있습니다. 음양은 경금이 양이기 때문에 같은 양이어야 합니다. 병화, 사화 모두 양이므로 세 개 모두 편관이 됩니다. 다른 사주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기토로 토를 극하는 오행은 목입니다. 사주에서 목을 찾아보면 연간에 이제 을목이 있고 시지에 묘목이 있습니다. 음양은 기토가 음이기 때문에 같은 음이어야 합니다. 을목과 묘목은 음이므로 이 두 개 모두 편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주에서 편관을 찾으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글은 이제 조선시대 선조 때 살았던 역관, 즉 통역사 홍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호방하고 위협심도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홍순원이 이제 북경의 통역관으로 갔다가 기생집을 들렀던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기생은 그날 처음 나온 여성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순원은 여자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공금 300금,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쯤 되는 돈을 선뜻 주고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 공금 횡령죄로 감옥까지 갔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명을 받고 갔는데요. 명나라에서는 법전에 이성계 속보가 잘못 기재된 것을 200년간 질질 끌며 안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홍순원 일행이 자금성 입구에 들어서자 외교부 차관 석성과 부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홍순원이 예전에 기생집에서 구해준 여성이 차관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석성의 도움으로 200년간 해결 못한 이성계 족보 문제를 해결하고 홍순원은 일약 스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중인이었지만 이 일로 당릉군에 봉해지고 을지로 일대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관은 성격이 호탕하고 의협심이 남다르고 통도 크고 배포가 크지만 동정심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관이 상징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는 남자 사주 기준으로 자식을 뜻하는데 아들로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간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자 사주 기준으로는 남자를 상징하는데 특히 애인이나 불륜관계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또 직장을 상징합니다. 편자가 붙은 십성은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 직장도 임시직이나 특수직 등을 뜻하게 됩니다. 건강상으로는 질병을 뜻하고 귀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편관으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입니다. 편관은 남자 사주 기준으로 자식을 뜻합니다. 여자 사주 기준으로는 남자를 뜻하는데 애인이나 불륜관계의 정보를 뜻합니다. 둘째, 성격은 호탕하고 의협심이 남다르지만 허세와 허풍기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큰 소리도 잘 칩니다. 급한 성격이고 화도 잘 냅니다. 고집이 세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처리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합니다. 셋째, 직업운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 중에서도 좀 강한 직장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계통에 종사하고 정보, 세무계통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사주로 편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는 편관이 연간병화와 월지 및 시지에 각각 사화가 있습니다. 편관이 일지 주위 가까이 있고 양쪽에 있고 나중에 배열 합을 하고 들어와서 직장 운은 좋겠습니다. 항상 두 개의 직장을 놓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형상입니다. 남자라면 자식과의 관계는 친밀도가 높아 사이가 좋습니다. 여자라면 실제로 안 이쁘게 생겼어도 남자들이 이쁘게 봐주고 득실거리는 형상입니다. 성격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서 성질이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지와 시지에 편관 묘목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보이지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자식을 품에 쥐고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입니다. 여자라면 남자들이 이 여자만 만나면 바로 빠져드네요.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하고 이동이 많지만 직장 운이 좋아서 언제라도 원할 때 직장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의 한자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은 발정, 벼슬간으로 말 그대로 바른 벼슬, 즉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정관의 조건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은 일간과 반대 음양입니다. 오행의 생각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둔 영상 제5강 오행의 상생상극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주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은 병화로 오행은 화입니다. 사주에서 화를 극하는 수를 찾아보면 연간 및 월간의 임수, 월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일간 병화가 양이므로 정관은 음이 되어야 합니다. 월지에 자수가 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관이 됩니다. 다른 사주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을목으로 오행은 목입니다. 사주에서 목을 극하는 금을 찾아보면 연간에 신금, 월지에 유금, 시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일간 을목이 음이기 때문에 정관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경금이 양이므로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리 부인은 돈방 속에 앉을 수 있는 라듐 제조 방법을 개발했지만 돈을 추구하는 것은 학자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듐의 소유자는 지구이며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중에 지속적인 방사능 노출로 마리 큐리는 1934년에 백혈병으로 숨졌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 명예 때문에 순수함을 잃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정관은 원리 원칙을 지키고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공무원처럼 기준에 벗어나는 일은 싫어하고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관이 상징하는 것도 편관과 같이 이름에 간이 있는 것처럼 관을 뜻합니다. 그러나 편관과 다른 점은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관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남자 사주 기준으로 자식을 뜻하는데 특히 딸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간과 음이 반대니까 그렇게 봅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뜻하고 인연이 오래가는 남자를 뜻합니다. 직장을 뜻하고 오래가는 직장인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상관과 승진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뜻하고 관리 및 통제를 의미합니다. 정관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입니다. 정관은 남자 사주 기준으로 자식을 뜻하고 일간과 음양의 다름으로 딸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뜻하고 남편을 의미합니다.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오래가는 남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둘째, 성격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은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규칙이나 규율에 어긋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며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셋째, 직업운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은 바른 벼슬이기 때문에 직업은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직입니다. 정관운에는 시험 합격운도 있습니다. 이 사주로 정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정관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사주가 남자라면 직장운이 좋겠습니다. 정관이 튼튼하고 일간과 합을 하고 있어서 직장인이라면 임원까지 승진할 사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일간과 가까이 있고 합도 하고 있어 사이는 좋습니다. 이 사주가 여자라면 남자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만 남편을 아주 꽉 쥐고 있어서 남편이 꼼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도 정관이 한 개 있습니다.
이 사주가 남자라면 직장운은 초년에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배운 편관이 영관과 일지에 월지에 있고 또 앞으로 배울 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만성형으로 늦게 정관운이 들어와서 말년에는 명예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운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식들을 관리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 잦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주가 여자라면 이성운이 좋아서 많은 이성을 만난 후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성 중 편관과 정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